공간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는 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전직이 IT 교육기관에서 7년간 일하면서 부원장으로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이 일을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친구였던 오늘 강의해주시는 라희 강사님께서 저희 고등학교 친구셨어요. 그때는 이 일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여기서 성공학, 돈에 대한 것 그런 걸 배울 수 있다라고 해서 사업이 아니라 사실 저는 그냥 들으러 왔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등학교 친구였던 이 친구로부터 이 일을 알아보게 됐던 이유는 제가 그때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했을 때 제 주변에서 사실 가장 멋지고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있었고 진짜 많이 큰 변화를 하고 있길래 이곳에서 뭘 배우길래 이렇게 많은 성장과 변화를 했을까라는 게 사실 궁금해서 이곳에 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진짜 많은 변화와 진짜 행복한 또 삶을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이상이 일상이 되는 삶이거든요. 다들 꿈꿔보셨죠? 네.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 이상이 진짜 일상이 될 수 있는 삶을 오늘 강의해 주실 진라희 강사님께서 해주실 거거든요. 큰 박수로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진라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를 올라오면 단 1도 떨리지 않는데 저렇게 아들이 울면은 멘탈이 나가요. 그래서 좀 멀리 가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육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일을 함께 하고 지금 18개월째 가족 보육이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있는 거를 함께 하고 있고 이제 곧 어린이집은 가지만 이렇게 그냥 삶과 그리고 일이 함께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유튜브로 송출될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도 전달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영업 하던 커플이었어요. 부부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 저는 그 대학 생활을 마치고 짧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를 제가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그 보통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절대 안 살 거야 라고 얘기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여기 계시네요. 두 분 계시네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진짜 부모님에게 비수꽂듯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그랬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바쁘신 부모님 밑에서 뭔가 제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은 다 가졌지만은 그 이외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절대 안 살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엄마가 하는 일을 결국에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돈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캡처한 사진이 아니고요. 실제 지금의 남편이 대학 시절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2시간씩 자면서 이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그 돈을 모아서 작게 장사를 시작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보고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인간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20대에 어린 나이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잘 살고 싶었고 남편은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군대에서 쓴 글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 필요 없다. 난 가족, 친구, 돈만 있으면 된다. 여자도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여자는 돈 나가거든. 그래서 여자는 완전 금기어처럼 쭉 끌어놨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가 금기시 되는 이 남자에게 갑자기 불현듯 나타난 게 저였어요. 근데 저를 만나고 선택한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예쁘고 날씬하고 몸매 좋고 전혀 없었고요. 열정적이어서 본인이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
근데 그 다른 일이 저에게는 지금 이 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장사를 하면서 좀 멋들어진 카페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엄청 크고 뭔가 손님들도 막 많이 오고 그리고 내가 그 공간에 있으면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채워져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예쁘고 멋진 카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그 현실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벌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내가 원하던 그 어렸을 적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라던 삶을 저는 결국에 살게 될 거고 또 내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저에게 나타났던 일이 지금 제가 10년 차 투잡으로 빼면 9년 차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오래 한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어렴풋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돼서 또 뭔가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소득을 계속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투잡의 개념으로 저는 이 일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남편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건 이거였어요. 남자친구로서 이렇게 연애는 하지만 이 남자는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어요. 저는 10시부터 10시까지 가게를 했었고요. 남편은 오후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렇게 장사를 했었어요. 둘이 공통된 시간이 혹시 몇 시일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예요. 저는 이 남자가 마치는 이 아침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대패 24시 대패 삼겹살집 가서 그렇게 연애를 했었어요. 근데 2년 정도 연애를 하는데 남들 6개월 정도 만난 것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저희는 한 2달을요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요. 근데 그 여행의 시간들이 오로지 여행을 즐길 수 있을까요? 그냥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또 쉬고 싶고 그런 여행들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서도 느꼈던 거는 이 여행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꿈꿀 미래는 없다. 사실 연애는 하지만 근데 제가 선택한 이 일로서 제가 1년 정도 투잡을 마치고 투잡으로 끝내고 이 일을 선택했을 때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크면서 느낀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르게 살 거야 라고 난 열심히 살았지만 또 그것이 나는 결핍하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도구를 바꿔야 된다 라고 느꼈고 그렇게 가게를 닫고 남편도 제가 투잡으로 시작해서 한 5년쯤 됐을 때 남편도 모든 가게를 정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이게 오래도록 새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 그때 앉은 자리를 바꿔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때 작은 점이 찍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희의 삶과 일상은 전혀 꿈꿀 수도 없는 일상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혼인신고서라는 게 좀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뭔가 이런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뭔가 꿈을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냥 자영업을 하고 아침 7시에 퇴근하는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혼인신고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한 3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그 3년 후에 오롯이 저희가 선택한 그 힘으로 그런 쌓아온 힘으로 같이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 아이까지 낳게 됐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면 사진들이 있는데 남편은 연애하면서부터 나는 아이는 갖고 싶지 않아 라고 계속 얘기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혼인신고를 했었을 때 저의 마음은 어땠었냐면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사는 삶의 그 기준 있잖아요. 뭔가 직장을 다니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서로 합해서 조금 마련해서 결혼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 집의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삶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깨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내가 원하는 꿈은 없다라는 걸 알아서 결혼 대신에 혼인신고를 선택했고 결혼 대신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진짜 부부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 때 지금 좀 까마득한 일이잖아요. 코로나. 근데 다시 되새겨 보면은 진짜 아찔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자영업을 했잖아요.
근데 자영업을 하고 그 일을 계속 지금 현재 했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를 직격타로 맞았더라면은 저는 사실 과연 지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진짜 이때 그 저희가 이 업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자영업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됐었지만은 오히려 반대편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최고의 탑의 기업들이 새로운 마케팅을 오픈하기 시작했고 뭔가 다른 이런 발전과 영향들이 엄청 많이 미쳐졌다라는 거는 또 이면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코로나 전에 모든 자영업들이 정리돼서 타격은 없었고 저희는 이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사실 가장 많이 성장했었을 때가 이 코로나 시즌이었었어요. 제가 자영업을 했었다라면 진짜 우리가 망가졌을 수도 있었던 그 시즌에 이 비즈니스로는 가장 많이 성장을 했고 이게 보면 어플리에이트 마케팅 활용 기업이 10,000개 이상이 생겼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추가 수입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추가 수입을 벌 수 있는 통로도 엄청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근을 하지 않아도 집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이때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이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 뭔가? 이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은 단순하게 말해서 개인과 기업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홍보를 마케팅을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개인은 기업의 제품 홍보를 마케팅을 대신함으로써 사업적 수익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도 그리고 소비자들도 우리가 연예인들에게 광고비를 막대하게 쓰거나 또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일반인들, 연예인들이 스스로가 쓰지 않는다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이 다이렉트로 만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스타그램에서 자기의 그런 매장을 활용해서 온라인의 매장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돈을 줄이고 우리 온라인에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개인이지만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쿠팡, 알리, 아마존, 테무, 오늘의 집, 마이 리얼 트립 이제 보험사까지 굉장히 이 마케팅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부부는 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 어플리에이트를 뉴스킨의 어플리에이트를 선택했을까라는 질문들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질문은 그런 일 왜 해?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뉴스킨의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은 차별이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소비자들도 예전에 이런 안 좋은 인식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을 할 건데 나도 온라인이든 어떤 다른 통로로 돈을 벌 건데 어떤 거를 할지를 선택하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선택의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제가 오늘 그 차이를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뉴스킨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의 차이를 딱 정리를 했었을 때 이 정도가 돼요. 일단 유통망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매출의 지속성,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평생 쓰고 싶은 내돈내산 아이템으로 그리고 그 아이템이 혁신적인 기술까지 기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크루팅 수입이라고 해서 내가 벌 수 있는 소득의 한계가 없는 것 그리고 부업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면 성공까지 라이프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닌 팀으로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우리 부부가 이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 언제 활발해졌다고 했죠? 코로나 이후에 관계가 생겼다고 했죠. 근데 이 회사는 가장 큰 차별점은 40년 전부터 이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다는 그 회사의 시초가 저는 사실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말했던 유통망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이게 스텔라라고 하고 베라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시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거의 8천억,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만든 어플이에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겠다고만 해도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내가 전 세계 어디에 있고 여행을 하든 잠을 자든 뭐 어떤 곳에 있든 일을 쉬든 그게 상관이 없이 내가 이 어플로 통해서 고객들이 생성이 됐어. 고객들과 연결이 됐어.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든 나의 소비자로 평생 내가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연결될 수 있는 그
유통망이라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장사를 했었잖아요. 제가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면 그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때 그 시간만 돈을 벌 수 있다면은 이 유통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가 여기 소비자들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진짜 많이 보내드리는 이 후원인 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번호 하나만 있으면 끝이에요. 제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매출의 지속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뒤에 예시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장성에 맞는가라는 아이템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어제 예시로 일을 한다고 세미나를 만든다고 카페에 10시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이 얘기를 했어요. 피부 얘기로 시작해서요. 건강 얘기를 하고요. 다이어트 얘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멘탈 케어 얘기로 그 두 분의 대화가 끝났어요. 그 멘탈 케어 마지막이 치매 그리고 뇌 건강. 그래서 저는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을 그대로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진짜 우리가 일을 하려면 어떤 마케팅을 하려면 요즘 공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냄비 그리고 요즘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육아팀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난감을 하나 샀는데 그 똑같은 장난감을 이번 달에도 사고 다음 달에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템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제 그걸 한번 더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가진 아이템은요. 피부, 건강, 다이어트, 멘탈 케어까지 모두 가능한 게 이 어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유통망으로 펼쳐서 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아이템들은요. 특성이 있어요. 바로 재구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피부 스킨로션 바르시고 오셨잖아요. 내일도 바르고 뭐 하루 이틀쯤 내가 안 바를 일은 있겠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바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요. 평생 쓰고 싶은 아이템인가.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면 이 일을 하기 전에 20대 초반에 아주 더 전에 이 제품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 중에 두 가지를요 계속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이템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진짜 내가 평생 쓰고 싶어야 되는 거. 요즘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내가 평생 쓰고 싶지 않은데도 광고하는 분들이 만나보면 진짜 많아요.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이 아이템으로 내가 그냥 도구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제품이 없으면 만약에 한국에서 품절이 돼. 그럼 나 미국까지 가서라도 어떻게 구해야 될 수준으로 진짜 평생 쓰고 싶고 특히 내 아이에게 모든 거를 검증할 필요도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제가 몸이 이렇게 조금 뜯어보면은 저기 제일 첫 번째 사진에 그 날씬한 게요 출산을 한 몸이에요. 그리고 저기 뚱뚱한 게 임신도 안 한 저희 몸이에요. 이 차이를 혹시 아실까요?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제 몸이 살이 빠져나가는 것도 빠져나간 건데 뒤에도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출산하고 한 10개월 정도 됐었을 때 몸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임신 전에도 저런 뚱뚱한 몸을 가졌는데 출산 후에 이런 몸이 될 수 있다면 솔직히 먹고 싶고 쓰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예전에 이런 광고를 보면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게 된다고? 다 이제 팔려고 하는 거지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인스타 마케팅을 하면서 진짜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최근에 합친 거예요. 네, 너무 심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몸무게 차이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 뚱뚱하다가 살 뺄 수 있지. 몸 날씬하게 만들 수 있지. 제가 지금 제 얼굴 보세요. 제 왼쪽의 사진이 24살 때 사진이에요. 어때요? 그때 한 시술과 지금 동일해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사진 보면 살이 좀 쪘을 때긴 한데 지금 제 얼굴 보면 어때요? 사실 저는 저 24살의 얼굴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앞으로 제 얼굴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단순히 스킨케어를 발라서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이 기술이요. 제가 20대 27에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뉴스킨 제가 마케팅하는 이 제품을 전달했었을 때 사실 친구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37이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앉으면 무슨 얘기하니 리프팅, 탄력, 거상 벌써 거상 얘기예요. 모든 얘기가 그쪽으로 다 흘러가고 필러, 보톡스 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시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10년만 딱 그러고 봐.
나는 그런 고민조차 없게 나는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피부과 시술 이런 거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력을 제 얼굴로 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순히 좋아지는 건 요즘 당연해요. 나가면 좋은 제품 너무 많거든요. 인스타만 봐도 반짝반짝 강나는 제품 혹해서 사고 싶은 사신 분들 사실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내가 젊은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다 늙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게 활성화되고 꺼지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활성화되는 늙는 이 유전자를 활성화되지 않게 그냥 운동하지 않게 늙어가지 않게끔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27살에는 저도 이 얘기가 안 와닿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와닿고 진짜 평생 쓰고 싶다. 평생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 보이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의 아이템과 어플리에이터 활동을 내가 하지 않더라도 평생 쓸 아이템이지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얘기했죠? 이게 제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걸 평생 쓸 거고 이 회사가 한국에 없어져도 미국까지 가서라도 저는 구해올 거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더신을요 예를 드는데 요즘 쿠팡으로 혹시 돈 벌어보신 분 계세요? 조금이라도 소소하게 3,000원이요? 9,000원. 9,000원이 있어요. 네. 쿠팡으로 있고 제가 이 더신을 제 아기가 올린 신은 더신을 스토리에 올렸는데 더신 어디서 샀냐라는 그 DM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 더신 하나에 이렇게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 이 더신은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제가 이 쿠팡의 링크를요 엄청 퍼다달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쿠팡에 링크를 퍼다달라서 몇천 원씩 벌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몇만 원씩 벌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쿠팡을 벌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링크가 지속되는 그 시간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이런 것까지 까다롭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 연락이 와갖고 그거 더신으로 한번 그래도 소소하게 용돈이라도 벌어봐라길래 하려고 했는데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건 뭐 더신으로 무슨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 더신 으로 아이템을 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더신도 너무 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만큼 링크를 드렸지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내가 평생 쓰고 싶고 시장에 딱 맞는 아이템 이 아이템으로 저는 지금 SNS로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이 빨간색 리크루팅 수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상속 신청서라는 걸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요 그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나 아니면 살아계실 때도 상속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상속세라는 걸 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하고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부모님의 건물, 부모님이 일어나신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 일이 이게 왜 상속이 되느냐? 그게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이런 고객들 그리고 나의 이 확장된 저로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치 건물과 같은 자산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건 제가 죽고 나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죽고 나게 되면은 저의 아이에게 내가 원한다면 상속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육아를 하시거나 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아가씨 때는 진짜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이 하나하나 쌓아가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누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상속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가치가 완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없더라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는 것들 서두에 제 티업을 해준 친구가 직장 생활을 7년을 했지만 7년하고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뭐 했던 그런 일들이 누적이 돼서 나에게 쌓여서 상속을 해주는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케팅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후원 수당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플을 키면은 내가 내 소비자 분들이 알아서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띠링띠링 이렇게 하면 올려요. 그 돈 들어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후원 수당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얼마 그 사람이 구매했을 때 얼마의 돈을 내가 벌 수 있는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내 자산이에요.
제가 보험으로 약간 예시를 드리면 보험도 약간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험에서 내가 만든 보험 일을 하면서 만든 소비자분들이 그 회사를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 회사로 귀속이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1년 정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전 출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출산을 하면서 제가 진짜 온전하게 비즈니스를 한 3개월 정도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육아를 하고 이제 아기에게 전념이 되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의 돈에, 나의 커미션에 내가 받는 돈이 유동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쌓인 부분들이 내가 계속적으로 자산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쌓여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수입이 진짜 너무 저에게는 가치가 있었고 열심히 했었던 이유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2024년 11월 1일 날요 바뀐 보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사실은 벽이 있었거든요. 소비자는 따로 사업자는 따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영역이 있었어요. 돈을 받는 구간에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나눠지는 영역 없이 원하면 멤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구매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 근데 내가 추후에 이 일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 가능해요. 멤버에서 전환만 하시면. 근데 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캐시백을 받잖아요. 그럼 그 캐시백을 받는 사람들은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랑 협력해서 제휴 마케팅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파트너십을 맺어 프로 사업자, 저와 같은 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소비자든 사업자든 전혀 구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11월 1일 날 바뀐 것 중에 좀 진짜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런 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유지라든지 뭔가 이런 다른 조건들이 사라졌다는 거. 그게 너무 저는 매력적이고, 지금 저도 이런 육아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물어오는, 같은 일을 하고 싶다, 비즈니스를 물어보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택하면 된다. 대신 회사는 어떤 조건이든 즉각적으로 보상을 바로바로 해준다 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이 노래가 안 나네. 일단 첫 번째 영상은요, 제가 아까 SNS로 저희 매장으로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네, 다시 보고 싶은데, 네, 두 번째 날 아이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일어났었을 때 그 힘든, 혹시 제왕절개로 출산하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계시네요.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고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이제 저 영상에서 안 나는데 울었어요. 근데 저게 너무 웃기다고 여기 계신 한 분이 인스타로 올려보라고 했는데 저기에 그 290만 명이 저를 봤어요. 대박이죠. 근데 그래서 그게 이게 공유할 일인가 하는데, 제왕절개 출산하신 분들은 진짜 그렇게 공감을 하는 영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조리원에서 제가 택배를 받은 제품으로 제가 몸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일까 했는데 조리원에서부터 지금 18개월 현재까지 매일 쓰고 있거든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저 영상 또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고 1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저는 대화를 했고, 저걸로 그냥 저 영상 하나로 유통된 웰스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 SNS에 저희 스토리를 올게 하거든요. 네, 저의 모든 일상과 스토리와 제가 마케팅하는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데, 저는 이거 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SNS로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이 모습들을 오픈을 하면서 또한 같이 함께하는 육아맘 크리에이터들이 제가 육아맘 크리에이터로서 육아맘들과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를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모든 경험을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자영업을 했었다면요, 저에게 결혼과 출산과 그 제가 하고 있던 일, 그 경력이 단절되는 거, 그리고 그 일상들, 육아를 하는 일상들이 모든 게 저에게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저에게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결혼을 함으로써, 그리고 출산을 함으로써, 그리고 육아 일상을 하면서 저는 제 소득의 크기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일이어서 너무 좋았고, 이 경험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오늘 처음 오셔서 소비자로 계시다라고 하면은 경험들을 진짜 많이 해보는 거. 그 지금의 내 모습이 변화되고 지금의 내 일상이 변화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자산 같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선택한 사람만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은 누구가 하냐면 저처럼 10년 전에 자영업을 하면서 혹시 나중에는 어쩌면 이 일로 내가 뭔가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추가서도 50만 원 정도는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던 이 선택. 그냥 작고 크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선택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저는 부업이 아닌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선택을 했고, 제가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또 직장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제가 이거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자영업은 활동소득. 우리 요즘 유튜브에 진짜 나와요. 전부 다 일반인들 또한도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가지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로 진짜 부자만으로 쳐도 유튜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비활동 소득에 관한 거예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유튜브로서 우리가 구독자로서 돈을 벌어가는 거, 그런 것처럼 활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가는 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너무 많이 커졌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활동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노력과 시간은 사실 똑같이 들어가요. 저는 제가 이 노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요, 직장 생활 하신 것만큼의 노력을 하면 되고요. 요즘 진짜 친구들 만나면 돈 없다, 빚, 독촉, 이런 진짜 카드값, 이런 얘기 진짜 일상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걸 걱정하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 정도의 힘듦을 겪어낼 수 있다면 이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자영업을 할 때 진짜 1년 동안 가게를 접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예요. 그냥 당장에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하고 싶다라고 해도 직장인처럼 그만두고 뿅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보증금, 권리금, 월세, 재고, 인건비, 인테리어, 교육비, 로열티 모든 게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시간만 해도 사실 크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이런 모든 거 없이 내가 경험하고 제품만 애용하면 돼요. 그게 투자라고 하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일이 된다고? 이게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사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지만 가능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나만 변하면 돼요. 그리고 자영업은 멘토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 골목 안에 상권에 비슷한 가게가 있다면 반드시 저 가게가 사실 망해야지 제 가게가 잘 되는 건 맞잖아요. 요즘 속눈썹이나 네일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세포처럼 가게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미친 듯이 경쟁하고 있잖아요. 서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멘토는 없어요. 그냥 경쟁 상대일 뿐. 멘토가 되었다가 그냥 나의 경쟁 상대가 돼서 제 뒤통수를 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는 멘토, 이렇게 나를 무한으로 도와줘? 왜 도와줘? 할 만큼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줌을 자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1년 3개월에서 1년 그 이상을 자리를 비워도 내가 돈이 들어오는 거, 그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 저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저에겐 정말 컸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를 소개해준 저 친구는 저 때문에 일을 하게 됐지만은 저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위해서,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주어지는 보상은 당연히 친구가 열심히 하게 되면 저에게도 주어지는 보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곳에 계속 있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개발, 생산, 마케팅, 회계, 배송, 물류, CS, 법무, 지원관리 다 자영업은 해야 돼요. 그래서 5월이 되면 종소세 신고 달이에요. 혹시 자영업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달이 되면은 그냥 한 달 내내 기분이 안 좋아요. 세금 벌었어. 내가 분명히 번 건 맞아요. 근데 번 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돈을 쌓아서 폭탄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달은 저는 저희 아버지는 공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스트레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가게,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그달은 초토화가 돼요. 거의 예민의 끝판이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직원 관리, 이것도 너무 어렵고 다 어려워요. 저거 진짜 다 어려운데 이 일은 회사가 다 해준대요. 나는 마케팅만 하면 된대.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내가 변하는 게 사실 쉽진 않지만 어쩌면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차트만 봐도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과 삶의 경계가 없이 스스로를
스스로를 통제하고 저를 바꾸고 일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한 줄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유연성과 내가 진짜 이렇게 유연한 마음과 생각과 책임감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이게 너무 모호하지만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으로 성공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시장에 있었다면 이 일은 내가 원한다면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였고, 제가 이 일을 사실 처음에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돈을 한계 없이 벌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 한계 없이 벌 수 있는 이 일이지만 지금은 제가 진짜 궁극적으로 느끼는 가치는 달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돈과 시간 뭐 이렇게 벌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표현만 하기에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너무 많고요. 제가 밖에 고객분들만 만나도 진짜 남편이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본인이 돈을 잘 벌거나 둘 다 잘 벌거나 아니면 이미 부자여서 상속을 받았거나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나요.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비즈니스를 전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지만 그 이외의 가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매일 지켜가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을 것 같아. 진짜 1%일 것 같아. 내가 60, 70, 내가 그 성공을 쌓아서 몇 100억 이상대의 자산가가 되었을 때, 근데 그 자산을 쌓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은 어땠을까?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진짜 이게 더 크다라고 느꼈던 게, 저는 아이가 50일 때부터 매일 여기 같이 출근했어요. 근데 직장이든 어디든 같이 아이를 출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출근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지만 내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건 환경이에요. 그게 점차적으로 더 느껴지거든요. 내 아이가 이곳에 와서 느끼는 것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외침은요, 와우, 우와, 화이팅. 이게 아기 때부터 너무 제일 많이 했던, 빠르게 했던 얘기예요. 왠 줄 알아요? 여기서 그런 긍정적인 멘트들, 화이팅 이런 외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애가 그런 걸 가장 빨리 습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저의 아이에게 환경이 되어주고 있고, 그 환경이 또 더 커서 제가 이 환경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아이에게 나눠주게 되면은 저희 아이는 내가 성공을 해서 쌓아서 그걸 물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어렸을 때부터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을 가까이에 두면서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이로 키우는 거, 그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내 아이의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바꿔내는 게 너무 재미있는 이유가, 내 아이가 또 얼마나 더 바뀔까, 내가 더 성장하면 내 아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할까 라는 그런 진짜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도 500일 때 제가 적었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건 절대 혼자 걸을 수 없는 길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미 아이를 키워서 그 과정을 가셔서 거기에서 저에게 노하우를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육아에 있어서 멘토가 넘쳐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면 넘치게 주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2에게 마을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이 진짜 단순히 내가 잘 살고 돈을 벌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아이에게도 좋은 환경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같이 일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매일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강의를 저도 들으러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강의를 지금은 하는 사람도 되어 있지만 맨날 강의를 듣고 배울 때 진짜 저에게 충격적인 한 문장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성공하신 분의 자녀, 또 그 자녀가 같이 이 일을 하는 것도 저는 충격이었는데, 그 자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엄마처럼 사는 거래요. 혹시 이 문장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빠 같은 남자, 우리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엄마 같은 삶, 저는 뭐라고 했댔죠? 절대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라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저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분들을 지켜보고 같이 이 환경이 있어 보니까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다. 그래서 저의 지금의 목표는 뭔가, 제가 딸은 못 낳았지만 저는 우리 아들이 나중에 먼 날 엄마 같은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아빠같이 사는 거.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언젠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도구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한 저희 부부가 선택한 이 일은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느낀 것과 같은 결핍을 느끼지 않고 제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느꼈던 결핍을 우리 자녀는 느끼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성공까지 갈 수 있는 일, 가정까지 행복할 수 있는 일이어서고 또 기적 같은 매일의 일상을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거. 저는 요즘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진짜 매일이 기적 같다. 아이와 함께하는 이런 일상과 매일이 그냥 매일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라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저희는 시간 부자가 돼서 저희 아이가 아까 멘토라는 부모님이 저희의 멘토예요라고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 아빠처럼 사는 거 진짜 제가 또 생각하는 꿈이고 그리고 저는 요즘 많은 육아맘들을 만나면서 저는 아이를 낳아도 예전도 지금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똑같다.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저를 제일 사랑해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자로서 와이프가 스스로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을 뿐더러 또 사랑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타인의 시선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갖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아이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나를 발전시키고 아이 함께하는 매일 성장하는 엄마가 되고 싶고 그리고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내.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이 예전에 자영업을 하면서 그렇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일을 했었을 때 지금의 우리의 삶은 절대 꿈꿀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적어도 현재는 아닐지라도 미래의 남편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엄마가 만들 수 있다면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지금 같이 준비하자. 지금 육아를 하면서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들이 해내자.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도 매일 그 엄마들과 육아맘들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진짜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공동육아하면서 막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아이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싫을 수도 있지만은 남편이 진짜 전업주부처럼 전업주부가 어떨 때는 일하는 아빠가 될 수 있고 어떨 땐 전업주부가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저는 꿈꿨고 이 일로 그걸 꿈꾸게 됐고 지금은 그거를 생생하게 실현을 해서 진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게 진짜 아이가 빨리 큰다. 눈 감고 뜨면은 진짜 애가 너무 쑥쑥 커 있어요. 근데 그런 제 일을 보면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제가 매일 질문하고 일, 육아, 일상 어느 것 하나도 포기되는 게 없어야 돼요. 모든 거 다 가져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일을 하기 때문에 육아가 또 육아를 하기 때문에 일을 못해? 그건 없어요. 그냥 이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고만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가족은 진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잖아요. 근데 저는 일이 더 좋은 이유가 저는 그 소중한 가족, 지금의 저의 일상과 행복과 제가 누리는 이 시간들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게 했었던 게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이 영순이에요. 그래서 일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일이 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가장 중점이 되는 건 그거였어요.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걸 내가 바꿔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만 있다면 무조건 해낼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원래 이 강의가 뭔가 초대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강의는 아니었지만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다시 살아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제가 죽을 때 가져가고 싶어서 오늘도 열심히 살고 계속해서 워킹맘 크리에이터로 많은 분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